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전지는 꼭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껴야 하는데 왜 선풍기 플러그는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도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두 가지 전류, 직류와 교류의 숨겨진 전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질문 속에 사실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두 힘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모든 것을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전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뭐랄까, 원자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전자들의 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구리선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아주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전자라는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죠. 아직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제멋대로 놀고 있던 전자들한테 자, 이제부터 한 방향으로만 가 하고 힘껏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강물처럼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 흐름,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의 강의셈이죠. 결국 이 작은 전자들의 행진이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인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막 움직이면서 빛도 만들고 열도 내뿜고 심지어 거대한 모터까지 돌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자들을 흐르게 하는 방법.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디슨과 테슬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풍기 바람 쐴 때 바람이 한쪽에서 쭉 불어오든 아니면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불어오든 어쨌든 시원하잖아요. 그쵸? 전기도 똑같아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쭉 가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 결국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해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바로 이 단순한 차이가 세상을 바꾼 두 가지 전류, 그러니까 직류, DC와 교류, AC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죠? 곧게 흐르는 직류, 서로 엇갈리며 흐르는 교류. 이름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곧게 뻗은 길, 직류 DC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직류는요, 말 그대로 한 길만 가는 외골수 같아요.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 플러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마이너스 극으로만 딱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아, 그래서 건전지를 거꾸로 끼우면 작동을 안 하는 거군요.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앞에 있는 노트북,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차까지 이 모든 최첨단 기기들의 심장은요, 사실 이 가장 단순한 방식의 전기, 바로 직류, DC로 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 길로 가볼까요? 변화무쌍한 교류, AC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교류는 직류랑은 완전히 달라요. 마치 톱질 같다고 할까요? 전자를 한쪽으로 그냥 쭉 미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뒤로 당겼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왕복 운동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집 벽에 있는 콘센트 있죠? 거기서는 이 톱질,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전환이 1초에 무려 120번이나 일어납니다. 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60번을 밀고 60번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아하, 바로 이거였네요. 전자가 어차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플러그를 이쪽으로 꽂든 저쪽으로 꽂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1초에 120번이나 전기가 사실상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데 왜 우리 눈에는 불빛이 그냥 쭉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눈이 그 엄청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근데 재밌는 건 스마트폰 카메라로 TV 화면이나 조명을 한번 찍어보세요. 가끔 검은 줄이 막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눈은 속지만 카메라는 포착해낸 교류의 깜빡임의 증거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둘 다 전구에 불을 켜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걸까요?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천재 발명가가 운명적인 대결을 펼치던 그때로 말이죠. 한쪽은 발명의 왕, 토머스 에디슨,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 세상을 지배할 단 하나의 전류 방식을 놓고 벌인 이들의 전쟁, 바로 그 유명한 전류 전쟁의 시작입니다. 에디슨이 강력하게 밀었던 이 집류, DC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였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발전소에서 100만 원어치 월급을 딱 보냈는데 전선이라는 배달 경로를 거치면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땐 50만 원도 채 안 남는 거죠. 손실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의 교류 A씨에게는 마법 같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압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수도관에 물을 멀리 보내려고 수압을 확 높였다가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는 안전하게 약하게 틀 수 있게 조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류는 전압을 아주 높게 만들어서 에너지 손실 거의 없이 저 멀리까지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땐 다시 안전한 전압으로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거리 송전의 효율성 때문에 교류가 전류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전국의 전력망은 모두 테슬라의 교류 방식으로 깔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승자인 교류가 우리 집안으로 딱 들어오면 결국 전쟁의 패자였던 직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바로 그 스마트폰 충전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댑터라고 부르는 그 네모난 작은 상자. 그게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번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류 A씨라는 언어를 우리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류 DC라는 언어로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누가 더 좋냐가 아니었던 거죠. 교류와 직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알고 보니 완벽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교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하고, 직류는 집 안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섬세한 전자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협업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테슬라의 교류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 요즘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배터리, 즉 직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다시 직류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100년 전 전쟁에서 패배했던 에디슨의 직류는 과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